미술관 기법이라는 건데요. 미술관 기법. 자, 미술관 기법. 자, 이건 좀 간단하면서도 아주 유용한 기법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은, 이것 또한 이제 공중분리 기법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좀 힘들었거나, 좀 짜증이 났거나, 뭐 두려웠던 일일 수도 있고요. 뭐 기분 나빴던 일, 또는 억울했던 일, 뭐 어쨌든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일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 중에 핵심적인 장면을 마음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자, 마음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실제 액자로 만들어서 실제 크기 액자로 만들어서 마음의 미술관 벽에 붙여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반대의 긍정적인 그런 장면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열등감을 느꼈다면 열등감 반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열등감 반대는 뭐 자존감이 높거나 자신감이 넘쳤던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기분이 나빴던 일이라면 기분 좋았던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또는 짜증났던 일이라면은 뭐 굉장히 어떤 기뻤거나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부정적인 장면보다 한 두 배, 세 배로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을 머리에 떠올려야 되고, 그걸 또 마음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또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마음의 미술관 벽으로 가져가서 걸어두는 거죠. 이제 왼쪽에는 부정적인 사진, 오른쪽에는 긍정적인 사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딱 걸어두는데,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왼쪽에 부정적인 사진을 2분의 1로 줄이고 또 2분의 1로 줄이고 계속 2분의 1로 줄이고 2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콩알만큼 작은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작아진 부정적인 사진을 오른쪽 손바닥 위에 올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입김으로 불어서 훅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사진이 없어지겠죠. 그때 긍정적인 사진이 갑자기 커지면서 미술관 벽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호흡을 쭉 하면서 긍정적인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연합을 하는 거죠. 어소시에이션. 자, 연합이 뭔지 어제 설명했죠. 자, 긍정적인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긍정적인 느낌에 어, 강하게 연합을 하면서 그 긍정적인 사진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 좋아진 기분을 가지고 다시 처음에 부정적인 장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정적인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좀 남아있다면 다시 왼쪽에는 부정적 사진, 오른쪽에는 긍정적 사진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왼쪽에 부정적인 사진을 또 2분의 1 줄이고 2분의 1 줄이고 계속 줄여 나가면서 또 콩알만큼 작은 크기로 만들고 오른쪽 손바닥 위에 올리고 또 하나 둘 셋 하면은 자 입김으로 불어서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처럼 이제 긍정적 사진이 미술관 벽을 밟고 환하게 다 채우면서 그 미술관 그 긍정적 사진의 주인공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럼 긍정적 느낌을 충분히 느끼면서 다시 처음에 이제 부정적 사진을 바라보면 느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정적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한 두 번 정도 하면 거의 사라집니다. 뭐 저희가 이제 해보면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 어제 했던 것처럼 짜증났거나 또는 기분이 안 좋았거나 화가 났거나 억울했거나 뭐 스트레스 받았거나 부정적인 걸 하나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에 아주 기분이 좋았거나 뭐 자신감이 넘쳤거나 행복했거나 뭐 이런 저 긍정적인 걸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게 없다면은 이제 미래를 생각해도 괜찮아요. 미래. 아, 내가 지금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 정말 정말 행복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취감이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그 어떤 멋진 미래의 상을 머리에 떠올리는 거 괜찮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우선 실습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짜증 났거나 괴로웠거나 스트레스 받았거나 좀 없애고 싶은, 좀 지우고 싶은 이런 걸 하나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생각만 하더라도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생각이 일단 돼야 되니까요. 그게 생각이 되면 고개 까딱까딱 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상형 이사님 벌써 되셨어요. 우리 오경수 이사님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눈 감아주세요. 편안하게 눈 감아주시고요. 네. 일단 15분 한 두 번 하겠습니다.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네, 좋습니다. 편안하게 온몸을 이완시킨 상태에 최근에 좀 또는 과거에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일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짜증이 났거나 기분이 안 좋았거나 또 괴롭거나 힘들었거나 화가 났거나 억울했거나 다 좋습니다. 좀 없애고 싶은, 좀 지우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좋습니다. 자, 그 핵심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핵심 장면을 마음의 카메라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액자로 만드세요. 그걸 마음의 미술관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미술관 벽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붙였으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네, 좋아요. 이제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경험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거나 행복했거나 아주 기분이 좋았던 그런 순간을 머리에 떠올려봅니다. 또 미래적인 상황도 괜찮아요. 자, 떠오르면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요. 좋아요. 그 핵심 장면을 또 마음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봅니다. 그리고 액자로 만드세요. 자, 그 사진을 가지고 또 마음의 미술관으로 가져갑니다. 좀 전에 붙였던 그 문제 사진 오른쪽 옆에 붙이세요. 이제 한 1m 정도 떨어진 상태에 두 개의 사진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왼쪽에는 문제 사진, 오른쪽에는 좋은 사진입니다. 이제 문제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세요. 흑백. 자, 문제 사진을 크기를 2분의 1로 줄입니다. 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계속 2분의 1로 줄여 갑니다. 계속 줄이고 콩알만큼 작은 크기로 만드세요. 충분히 작아졌으면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요. 이제 오른쪽 손바닥 위에 올리세요. 그리고 입김으로 불어서 하나 둘 셋 하면 날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미술관 벽은 긍정적인 사진이 온통 채우고 있습니다. 심호흡 쭉 하면서 긍정 사진의 주인공이 되세요. 심호흡 쭉 하면서 긍정 사진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분 좋고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 사진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 사진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모든 기분 좋은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세요. 네, 좋아요.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 다시 처음에 문제 사진을 바라봅니다. 문제 사진. 이제 문제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자, 수치를 보면 1부터 10 중에 느낌이 전혀 없다. 고개 까딱까딱 합니다. 약간 남아있는 것 같다.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약간 남아있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왼쪽에 문제 사진, 오른쪽에는 긍정 사진입니다. 네, 좋아요. 다시 문제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고 문제 사진을 2분의 1로 줄이고 또 2분의 1로 줄이고 계속 2분의 1로 줄여갑니다. 콩알만큼 작은 크기로 만드세요. 그리고 또 손바닥 위에 올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날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가버립니다. 이제 긍정사진에 또 긍정사진이 미술관 벽을 온통 채우면서 심호흡 쭉 하면서 긍정사진의 주인공이 되세요. 긍정사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분 좋고 자신감 넘치고 행복하고 좋은 느낌을 온몸에 느끼고 경험합니다. 온몸에 느끼고 경험합니다.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드세요. 네, 좋아요. 자, 심호흡 쭉 하면서 그 좋은 사진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문제 사진을 바라보세요. 이제 문제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자, 이제 느낌이 전혀 없다.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한 두 번, 세 번을 반복하면은 부정기 느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확인하고 잠시 후에 눈 뜹니다. 자, 세 번에 눈 떠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눈 뜹니다. 네, 좋아요. 다시 이제 두 번 눈 감아 주시고요. 편안하게 또 심호흡을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네, 좋아요. 그 상태에서 자, 소리와 관련된 좀 불편함을 느꼈거나 좀 불쾌했거나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한 사건 또는 한 장면을 머리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불편함의 느낌을 수치를 한번 매겨봅니다. 1부터 10 중에 한 90 정도로 기분이 안 좋았다.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7, 8 정도로 안 좋다.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그 장면을 다시 천장 높이로 올라가서 내려다보세요. 10층 아파트 높이로 쭉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더 높이, 비행기 높이로 쭉 올라가세요. 자, 비행기 높이로 올라가면은 모습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안 들리죠. 이제 비행기 높이 정도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아주 신나는 노래를 들으세요. 신나는 노래입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나는 노래를 크게 듣습니다. 그 노래에 맞춰서 흥얼거려도 괜찮고, 그렇죠.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춰도 괜찮고,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분이 노래에 맞춰서 좀 좋아진다.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네, 좋아요. 이제 그 노래를 그대로 들으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노래를 그대로 듣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 10층 아파트 높이, 천장 높이로 내려오세요. 천장 높이 정도에서 노래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그 불편한 상황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불편한 그 소리를 들으세요. 노래 소리가 더 커진 상태에서 들어야 됩니다. 자, 노래 소리가 더 커진 상태에서 그 불편한 장면을 바라보고 불편한 소리를 들으세요. 이제 그 불편한 소리가 거꾸로, 자, 리와인드, 그러니까 뒤로 되돌아간다 생각하세요. 노래는 그대로 들리고 소리는 거꾸로 되돌아간다 생각합니다. 자, 노래를 크게 들으면서 다시 정상으로 들린다 생각하세요. 정상으로. 자,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는 노래 소리가 없어지고 처음에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그 소리가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신나는 노래에 의해서 그 불편한 소리가 희석이 되었거나 불편한 느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노래 없이 그 장면을 다시 원 상태로 바라보세요. 원 상태로 그 소리를 들어봅니다. 이제 느낌이 어때요? 이제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다.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약간 2 정도 있다. 고개 갔다 갔다 하시고. 만약에 좀 남아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소리를 아주 저음으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한다면 쓰레기 이렇게 아주 낮은 톤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천천히 발음하는 것도 괜찮아요. 쓰레기. 자, 이와 같이. 또는 그 소리를 거꾸로 듣는 것도 괜찮죠. 기레서 이와 같이.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소리를 완전히 저음으로 들어보세요. 저음으로. 그 소리가 거꾸로 들린다고 생각하세요. 거꾸로. 이제 다시 정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소리를. 그럼 느낌이 좀 달라지죠? 자, 이제 느낌이 다 사라졌다.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좋아요. 이제 그 확인하고 잠시 눈 뜹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눈 떠주시고. 자, 의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 소리에 대한 불편한 느낌을 없애버리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 소리에 대한 하위 감각, 이른바 세부 감각을 바꿔주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어떤
이른바 이제 그 음질을 바꿔주는 거죠. 저음으로 바꾼다든지 속도를 2배, 3배로 느린 속도로 듣는다든지 또는 거꾸로 대감기를 해서 소리를 거꾸로 듣는다든지. 자, 이제 이런 치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이제 발표 불안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나는 발표할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걸 이제 따라하게. 나는 발표할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 말을, 나는 발표할 때. 그걸 이제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게 하는 거죠.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하면서 나는 발표할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렇게 그 말을 하게 만들어. 이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선생님, 가슴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럼 가슴 두 개라고 이야기하겠죠. 만약에 여자 가슴을 그 저울에 달면 몇 근이 될까요? 가슴 하나가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갈까요? 저울에 단다면? 자, 보통 여자의 가슴을 저울에 단다면은 한 근이 될 거, 한 근. 가슴 하나는 한 근입니다. 그럼 가슴 두 개는 몇 근이 될까요? 그럼 가슴이 두 개니까 두 근이 되겠죠, 두 근. 그럼 가슴은 한 근 그려야 돼요, 두 근 그려야 돼요? 두근. 가슴은 두 근, 아니, 가슴은 두 근 그리는 게 맞잖아요, 두 근. 그렇지 않아요? 두근. 그래서 가슴은 한 근 그리면 안 되고 가슴은 두 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가슴은 한 근 그린다든지 세 근 그린다든지 네 근 그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은 두 근 그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나는 발표할 때 가슴이 두근 그린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 미소를 짓거나 막 웃게 되죠. 미소를 짓고 웃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신나는 노래가 크게 내 귀에 울려 퍼지면서 나는 발표할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 별로 문제가 아니네. 내가 쓸데없는데 신경 썼네. 뭐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어떤 소리와 관련해서 좀 불편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이제 이 신나는 노래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와 관련된 그 기금을 떠올리면서 그걸 또 천장 높이, 10층 아파트 높이, 자 비행기 높이 올라가게 만들면서 비행기 높이 정도에서 신나는 노래를 듣게 만들고 또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뭐 흥얼거리거나 뭐 춤을 추거나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다시 내려와서 이른바 이제 그 부정적인 상황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면은 대개의 경우에 그 부정적인 느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 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자, 이거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또 한 가지를 더 하면은 유리상자 기법이라는 거 있죠. 유리상자 기법. 유리상자 기법. 이건 다른 말로 이제 새 행동 창조 기법이라고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 행동 창조 기법. 우리 두 분 이사님이 이 새 행동 창조 기법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이거는 오늘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하루에도 뭐 아침 저녁 하루에 한 두 번씩 이렇게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문제를 치료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잘하고 싶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창조하는 그런 마음의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두 분 이사님이 지금 뭘 잘하기를 원하냐면은 NLP 체면 치료를 잘하고 싶죠. 맞습니까?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NLP 지금은 좀 두렵고 부담스럽지만은 앞으로 한 달 이후에 두 달 이후에 또는 석 달 이후에 NLP 체면 치료를 잘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서 그 잘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느낌, 이미지, 뭐 소리, 그 오감적인 차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 무의식에 주입을 시키고 실제 그 행동을 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새 행동 창조 기법입니다. 자,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눈을 감으시고 내가 앉아 있는 주변에 1m 정도 둥근 원을 그리는 겁니다. 아직 눈을 안 감아도 괜찮아요. 설명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원 안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하시고
좋아하는 꽃도 피우시고 그 원한에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또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좋아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 원한을 정말 기분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와 옆으로 둥근 유리가 나를 둘러싼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둥근 유리가 나를 둘러싸면서 보호막을 만든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나는 둥근 유리벽 안에 유리 상자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일단 유리벽 밖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 유리벽 밖을 보면은 나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미래의 나 자신이 과거에는 두려워했지만은 내가 잘하고 싶은 그 행동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이제 두 분 이사님이 자, NLP 최면 심리 상담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상담도 잘하고 있고, 치료도 잘하고 있고, 뭐, 강의도 잘하고 있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정말 만족해하고, 기분 좋아하면서, 감사에 또 인사를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나 자신이 그 모든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한 이후에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상담을 너무 잘해. 난 치료를 너무 잘해.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대견스러워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리가 녹아 없어진다고 상상하면서 내가 그 미래의 자신감이 넘치는 나 자신한테 다가가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러면 또 두 팔로 그 미래의 나를 안아주면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미래의 나와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 뿌듯한 자부심과 자신감, 행복감이 내 온몸을 채우게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과거에는 좀 두려워했지만은 내가 잘하고 싶은 그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행동이 앞으로 잘할 수 있겠구나. 쉽게 말해서 내가 앞으로 치료를 잘할 수 있겠네, 상담을 잘할 수 있겠네, 앞으로 일이 잘 되겠네, 이런 긍정적인 느낌들이 내 온몸을 채우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좋아하는 색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좋아하는 꽃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까지 일단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이사님이 어차피 또 NLP 체면 치료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한 달, 두 달 이후쯤에 내가 NLP 체면 상담을 아주 잘하고 있고 또 치료를 아주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걸 미리 사전 작업을 하고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눈을 감아주시고요. 또 심호흡을 합니다. 심호흡을 한 두 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숨을 내쉬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 이제 내가 앉아있는 자리 주변에 1m 정도 둥근 원이 그려진다 생각합니다. 1m 정도 둥근 원이 그려집니다. 자, 원 안에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해주세요. 네, 좋아요. 좋아하는 꽃도 피워주세요. 꽃의 향기가 아주 진한 향기를 풍긴다고 상상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꽃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노래를 크게 듣습니다. 볼륨 업 시켰어. 신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고 상상하세요. 꽃의 향기는 더 진해지고 노래 소리는 더 커지는 겁니다. 아주 기분 좋아요. 그리고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나의 팬클럽 회원들이 막 들어와서 박수를 보내고 막 응원한다고 상상하세요. 또 팬클럽이 아니더라도 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난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응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기분이 느껴지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자, 이제 둥근 유리가 위와 옆으로 나를 둘러싼다고 상상합니다. 둥근 유리가 나를 둘러싸는 겁니다. 자, 이제 유리벽 밖을 바라보세요. 자, 유리벽 밖을 바라보면 나와 똑같이 생긴 미래의 또 다른 나 자신이 이제 NLP 체면 심리 상담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고객을 만나서 상담도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또 치료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치료. 또 필요하다면 강의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 강의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찾은 그 내담자가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막 아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 문제가 다 사라졌어, 이렇게 막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내담자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강의를 할 때도 너무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게 멋진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미래의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자, 이 모든 게 끝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대견스러워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역시 나는 할 수 있어. 난 너무나 멋져. 난 모든 게 가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아자찬을 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때? 마음에 드시나요? 자, 마음에 들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마음에 들면 이제 유리가 녹아 없어집니다. 유리가 녹아 없어지면서 미래의 나 자신한테 다가갑니다. 그 미래의 나 자신의 손을 잡아주면서 칭찬해 주세요. 그래, 잘했어. 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넌 뭐든지 가능해. 그리고 두 팔로 꼭 끌어안아 줍니다. 꼭 끌어안아 주면서 그 미래의 나와 하나가 되세요. 심호흡 쭉 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그 뿌듯한 자부심과 자신감, 만족감, 행복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예. NLP 체면 전문가로서 성공해 있는 나 자신의 그 모든 기분 좋은 행복감과 뿌듯한 자부심을 느껴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아, 나는 할 수 있어. 난 유능한 NLP 체면 전문가야. 나는 동기부여 명강사야. 나는 뭐든지 가능해. 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래에 만약에 앞으로 이제 2024년에 NLP 체면 치료를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당당한 자신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잘 될 것 같아요? 자, 잘 될 것 같다 고개 까딱까딱합니다. 네. 자, 그 느낌을 가지고 잠시 후에 눈을 뜹니다. 자, 셋만에 눈 떠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눈 떠줍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강의를 잘하는 그런 미래를 창조할 수도 있고요. 뭐 NLP 체면 치료 상담을 잘하는 그런 미래를 창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이상형 이사님이 골프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골프를 잘 치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이른바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를 잘하는 모습을 창조할 수 있어요. 박지성 같은 경우 옛날에 축구를 아주 잘하지 못했던 시절에 적다시 말하면 히딩크 감독을 만나기 이전에 박지성 선수가 연습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항상 골을 넣는 장면을 이와 같이 상상하고 골을 넣은 이후에 그 어떤 성취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프로그래밍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이제 1980년 말에 하형주라는 유도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메달리스트. 이 하형주 선수가 사실은 이제 어떤 대인 공포증이나 무대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형주 선수도 이제 이런 새행동 창조 기법을 통해서 유도 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이런 모습을 계속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고 그 새로운 행동을 창조시키면서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됐죠. 뭐 또는 뭐 독일이라든지 뭐 옛날에 구소련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스포츠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새 행동 창조 기법입니다. 요거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뭐 문제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미래에 내가 잘하고 싶은 그런 행동을 이런 식으로 창조시킬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해보면 정말 이 새행동 창조 기법을 활용했을 때 뭐 발표, 강의, 뭐 대인 관계, 영업, 스포츠 안 되는 게 없어요. 아주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두 분 이사님이 2024년도에 멋진 치료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NLP 체면 치료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정말 크게 성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모습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그 하나의 기법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리 상자를 활용한 새행동 창조 기법하고 지금 영화 스크린을 활용한 기법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우리 오경수 이사님은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둘 다 좋아요. 둘 다 네, 좋아요. 지금 상상하고 이런 시간이
영화도 좋고 그 아까 앵크림 같은 유리 상자 기법도 좋고 그래 다 좋아요. 오케이. 우리 이상영 이사님은 아까 유리상자하고 지금 영화관하고 비교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유리 상자요. 아, 유리상자가 더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게, 자, 모델링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역할 모델을 일단 선정을 하는데, 좀 전에 했던 그 유리상자나 뭐 영화관이나 좀 비슷한 부분인데 조금 더 첨가되는 겁니다. 자, 닮고 싶은 그 역할 모델에 닮고 싶은 특징들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치료나 상담을 잘하고 싶다 또는 NLP 강의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일단 두 분 이사님은 저한테 NLP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모델링하는 것도 좋아요. 정동문 교수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는가, 정동문 교수가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특징들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일단 쉽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 제가 상담하고 치료하는 스타일을 한번 특징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우리 영화를 본 것처럼 정동문의 영화를 한번 제작해 보는 겁니다. 닮고 싶은 정동문 교수의 그 상담하고 치료하고 강의를 하는 그 모습을 한 편의 영화처럼 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음에 드는 영화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만약 이제 이게 영화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다시 영화의 첫 장면을 돌려서 정지화면을 만들고 역할 모델과 나의 모습을 교체를 시킵니다. 교체. 즉 내가 정동문 교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정동문 교수처럼 상담도 잘하고 치료를 잘하는 그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영화를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화를 만들어서 나의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마음에 드는 영화가 되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 나의 영화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시 영화의 첫 장면을 돌려가지고 이제 내가 영화 속에 들어가서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시범 쭉 하면서 영화 속에 들어가서 실제 상담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면서 모든 것을 연합하는 거죠. 그 모든 걸 느끼고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대충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 감아보세요. 자, 눈 감고 심호흡을 또 두 번 정도 합니다. 자,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네, 좋아요. 이제 닮고 싶은 역할 모델을 하나 정하고요. 그 역할 모델의 특징들을 머리에 떠올려 봅니다. 자, 일단은 NLP 최면 치료 상담이 중요하니까 정동문 교수가 어떻게 상담을 하고 치료를 잘하고 있는지를 머리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자, 정동문 교수가 상담하는 스타일, 치료를 하는 스타일, 또 강의를 하는 스타일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구체적인 어떤 특징들, 뭐 이미지, 소리, 뭐 몸 동작 이런 거를 떠올려 보면 좋아요. 이게 연상이 되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좋아요. 그럼 앞에 큰 영화 스크린이 있다고 상상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한 편의 영화를 제작을 해봅니다. 이른바 닮고 싶은 그 역할 모델의 영화를 제작해 보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정동문 교수가 어떻게 상담하고 치료와 강의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간다고 상상하세요. 한 편의 영화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영화가 상영이 되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그러니까 닮고 싶은 영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좋아요. 이제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돌려서 이제 다시 정지 화면을 만들어 주세요. 자, 정지 화면이 되면은 이제 역할 모델과 나의 모습을 교체를 시키세요. 역할 모델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고 상상하시고, 쉽게 말하면 정동문 교수와 나의 모습을 교체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나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내가 정동문 교수처럼 강의를 잘하고 있거나 상담 치료를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 편의 영화로 또 만들어 봅니다. 자, 멋지게 상담하고 멋지게 치료하고 멋지게 강의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영화를 보는 거예요. 자, 영화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다시 영화의 첫 장면을 돌려서 정지 화면을 만드세요.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자, 심호흡을 쭉 하면서 영화 속에 들어갑니다. 자, 영화 속에 들어가서 실제 그 역할 모델처럼 내가 상담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게 잘 되어 있는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되세요. 어때요? 자, 기분이 좋아집니까? 자신감이 넘치나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 좋아요. 자, 그 느낌을 가지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자, 셋만에 눈 뜹니다. 자, 하나, 둘, 셋, 눈 떠주세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걸림돌이라는 것은 뭐 성장이나 발달이나 자아 실현,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어떤 성격, 행동,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나의 이제 어떤 습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이것만 고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저한테 이제 치료 상담 오는 분들은 발표 불안만 없어지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은데, 대인 공포증만 없어지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은데, 불면증 잠만 잘 잘 수 있다면 불면증만 없어지면 참 좋아질 것 같은데, 내가 성격만 다혈질 성격만 고치면 좋아질 것 같은데, 뭐 대인 관계에 내가 소통만 잘하면 참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면 여기 뭐 소극성, 뭐 부끄러움, 뭐 미루기, 게으름, 건강하지 못함, 성격적 결함, 뭐 사회성 길려 쭉 노는데, 자, 요걸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든다면은, 정말 저는 조금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 뭐, 변명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괜찮은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한 10억, 20억 정도만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 그럼 진짜 대한민국을 한번 뒤엎어 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저 스스로 이게 뭐 자만인지 뭐지만 참 정동문의를 보면은 능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이나 뭐 스펙이나 참 빠진 게 없는데 단지 딱 하나가 빠져 있구나. 그래서 빨리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스펀을 받으세요, 스펀. 그래요. 그게 2024년에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돈을 한 그래서 제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 10억, 100억 정도만 있어 버리면 그냥 뭐 대한민국 휩쓸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못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걸림돌은 돈이에요, 돈. 그다음 두 번째는 책임져야 될 일이 참 많다. 참. 왜 그 애들 많이 나와가지고 애들 내가 이렇게 참 제가 육남매 아빠잖아요. 참 내가 혼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나이가 57이 되도록 그 책임이라는 단어 때문에 구속돼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또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식구들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걸림돌이 없는 게 뭐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책임져야 될 식구들은 3년 이내에 모든 걸 제가 끝낼 생각이에요. 3년. 앞으로 3년 이내에 모든 걸 끝내가지고 이제 정말 자유롭게 헐헐 한번 날아다니고 싶습니다. 그 돈도 저는 이렇게 제가 앞으로 3년 이내에 돈 문제를 다 해결할 거예요. 무슨 수를 내더라도 돈과 관련된 모든 걸 3년 이내에 끝내서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좀 자유롭게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두 분 이사님도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걸림돌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좋아지죠.